네, 물 웅덩이에 빠져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생후 33개월의 여자아이가 상급 종합병원에 이송을 거부당하면서 결국 숨지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도랑이 빠진 33개월 여자아이 사망 판정을 받기까지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일이니까 예. 토요일이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후 4시 반에 그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 아기가. 그런데 그 아이가 빠진 웅덩이가 불과 1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긴 하지만 그 오후 4시 30분이니까 금방 119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19가 그 사고 발생한 지 19분 만인 16시 49분에 그 근처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그때는 이미 호흡도 없었고 맥박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병원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 약물도 투여하고 CPR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 5시 33분, 17시 33분에 그 아기의 맥박이 돌아온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럼 더 큰 병원으로 가면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그 충청북도 그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학병원이 예. 아마 충북대 병원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140km가 떨어져 있는 분당에 있는 서울대 병원까지 그 한 10군데가 넘는 그러한 대학병원에 알아봤더니 네. 다 부정적인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의사도 없고 병상도 없다 이런 그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다가 그러다가 19시 1분 그러니까 오후 7시 1분에 다시 2차 심정지가 왔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19시 25분 그러니까 오후 7시 25분에 대전의 어떤 대학병원에서 우리가 한번 받을 수 있겠다 그 연락이 왔지만 이미 2차 심정지가 온 상황이어서 그 병원을 전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가 19시 40분 그 오후 7시 40분에 한 33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네, 참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여자아이가 상급 병원으로 이송이 됐더라면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았을까요? 의료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의료계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을 지금 병원 밖 심정지라고 하는데요. 예. 이 경우 전원을 하더라도 생존할 가능성이 한 5%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형 병원으로 이전이 바로 이루어졌어도 이제 생명을 담보할 수 있었을지는 좀 미지수라는 진단 같습니다. 네. 더구나 이 숨진 A양 같은 경우에 33개월이어서 성인보다도 더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네. 또 일단 심폐소생술을 계속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 이 여아가 굉장히 네. 뭐 바이탈이 돌아왔다가 다시 안 됐다가 여러 상황을 거듭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정확하게 전원으로 또 이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 여부를 열어놓고 좀 살펴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에 장기에 대한 의료 공백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제 정부가 확인에 나선다고 합니다. 만약 여아 이 사망이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이 있다면 그러면 의료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윤미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병원 외 심정지 경우에는 생존 확률이 5% 미만인 데다가 거기에다가 유아인 경우에는 더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그다음에 법적으로 따지면요. 이게 부작위에 의한 그 책임이어야 하는데 부작위에 의한 책임이 되려면 보증인적 지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꼭 우리 병원에서 했어야 하는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10개가 넘는 대학병원 중에 구체적으로 어느 병원에게 그런 보증인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의료진들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충북 지역에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도 없고 소아외과 전문의도 없었다라는 네.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지역 의료의 필수 의료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네. 왜 의료 계획이 필요한지 네. 그 이유를 좀 보여주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지적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전국 대학병원 중에 소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곳 13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네. 여아가 살고 있던 충북 지역에는요. 짚어주신 대로 이런 소아중증 응급환자 수용할 수 있는 여력에 있는 병원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소아외과 전문의도 지방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이 충북 지역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응급환자가 발생하더라도 이 지역사회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대학병원 관계자들도 이 여아 같은 경우에도 이 전원을 시도했지만 여러 네. 병원들이 인근 병원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병원급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아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특히 주말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금 의료 개혁이 시급하다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정부의 의료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길 거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지요? 좀.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의 증언이 왜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그 근거가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하다. 그다음에 이제 필수 의료 문제도 있다. 그다음에 그 조금 전에 발생한 그런 아기 문제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역시 왜 구체적으로 그 의사가 증언되는데 그 숫자가 2,000명이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과학적 정책적 근거를 말씀하실 거다 그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데 의사들이 그 2,000명이 아무리 과학적이라고 해도 이게 설득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의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결국은 2,000명이 아니라 그것보다 그 축소해야 된다 증언을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신임의협회장 같은 경우에는 2,000명 증언은커녕 오히려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설득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가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러한 그 의사와의 갈등이 네. 총선에 여든 야든 어느 쪽에 그 유리할 것인지 어느 쪽에 보탬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사실 주목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좀 논란이 됐던 이야기죠.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밝혀진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이 영장실질 심사에 나갈 때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를 물었더니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율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조작된 것이 있진 않은지 굉장히 의심스러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장실질 단계에서도 이런 소명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예. 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구속했는데요. 네. 이 남성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경남 양상 등 일부 지역에 이런 몰래카메라 형식의 이 시설물을 설치했다라고 알려졌지만 수사 결과 서울, 부산, 인천, 경남, 대구, 경기 등 전국 각지 한 40여 곳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예. 굉장히 치밀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요. 예. 충전 어댑터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 통신사 스티커를 부착하고 정수기 옆 굉장히 카메라 설치가 용이하면서도 이 현장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좀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혐의로 70대 남성도 함께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범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둘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수십 군데라고 한다라고 하면 과연 저 사람이 단독이나 또는 한두 명의 도움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예. 더군다나 그 40대 직업이 유튜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사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